네, 이태원 대형 압사 참사로 현재 사망자 146명, 부상자는 15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경민대 소방방지학과 이용재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로 지금까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현장에 좀 상태가 좋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벌써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지만요. 네. 워낙 그 지역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는 데도 아니고요. 네. 골목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그 부상자가 어디 뭐 이렇게 구조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탐색도 아마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게 우선이고요. 일단 또 구조된 분들에는 정말 거기에 따르는 신속한 어떤 의료적인 조치, 응급 조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또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이 좁은 데서 응급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빠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좁다고 해서 예. 응급조치가 어려운 건 아닌데 워낙 그 동네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넓어야 도로가 뭐 5m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속한 어떤 그 정보 전달이라든지 예. 응급 조치라든지 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저희가 이번 사고를 보면은 이제 압사 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급격하게 사람이 몰리면서 눌림이 있거나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좀 압박이 될 때 할 수 있는 그 응급 조치가 있을까요? 심정지가 된 상태고요. 또는 심정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압사라고 하는 것은 압박이 가해지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이러면서 그 호흡이 안 되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제 심정지도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호흡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생명을 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심폐소생술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충분한 또 공간이 확보되고 어딘가에 눕힐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소생술을 하려면 예. 일단 평제가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최소한 또 거기에 한 명 내지 또는 뭐 2명에서도 교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공간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한 2~3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런 그 압사당한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예. 네. 그러다 보면 공간은 좁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공간은 좁고 동시에 많은 압사자가 나오고 또 심정지가 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심정지 환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일이죠. 네. 심폐소생술을 혹시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시민분들 있습니다. 계실 텐데. 뭐 많은 그 학교라든지 각종 그 안전 교육을 통해서 배운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설사 저도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배웠다 하더라도 이런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환자를 놓고 일반인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다라면 뭐 잘하는 분이 하면 되겠지만 내가 설사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종 요즘에는 뭐 제가 그 너튜브라고 용어를 네.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는 3글자만 검색을 해도 어느 그 포털 사이트에도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당황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소방대원이 아니라면 예. 실수를 하거나 당황해서 무리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비슷하게라도 하면은 조금이나마 현장에서라도 예.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현장에서 이 약간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확실히 이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일단은 주변에서 의식을 어떻게 먼저 판단할 수 확인하는 게 있을까요? 예. 최우선입니다. 예. 진짜 그 정신이 있는지 예. 호흡이 곤란한지 아닌지 아니면 또 꼭 뭐 심정지가 오거나 호흡이 곤란하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압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팔이나 신체나 이런 부분이 뭐라 그래 골절됐다고 할까요? 이런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죠. 뭐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아무 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상태가 없는지, 지금 어떤지를 그렇죠. 먼저 확인을 그것이 하고 제일 네. 급선무죠. 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그렇죠. 좋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인공호흡 같은 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는요, 뭐 심폐소생도 그렇지만 인공호흡도 사실 일반인이 현장에서 그것이 심폐소생술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인이라면 네. 정말 이 환자가 심정지가 온 건지 단순히 호흡이 어떤 뭐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해서 폐에 손상이 와서 호흡이 어려운 건지는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일반인이 그걸 침착하게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급선무란 얘기죠. 일단 전문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확실히 해줘야 조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몇 분 내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뭐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정답인 거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 심정지가 오고 30분이 지나도 소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최대한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20분 뭐 얼마가 지났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라는 얘기죠. 멈추지 않고 계속. 네. 예. 확실히 이 심폐소생술하는 게 이게 좀 피해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효과가 있죠. 또 현장에서 이런 심정지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 이외에 뭐 발리 어떤 더 좋은 방법은 없고요. 사실은 뭐 팔이나 이런 데가 뭐 절단됐거나 뭐 찢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이 사고가 한 명이 넘어지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넘어지고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압사 사고 보통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징후를 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사실 그 징후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 넘어지게 되면 네. 또 뭔가를 이게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몰려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인지가 된다 하더라도 앞 사람이 뒤에서 그냥 계속 밀어지기면 이게 뭐 한 겹, 두 겹이 있으면 금방 인지가 되겠지만 네. 이번 우리 이 사고와 같이 정말 수천 명이 수십 겹, 수백 겹을 이렇게 있을 때는 인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렵죠. 그 전도되는 것을 네. 중간에 멈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우선은 빨리 외쳐서 주변 사람에게 그 위급상을 알리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구두로 네.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혹시 압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들이 있을까요? 뭐 특징이라든지. 대부분 사실 이런 사고는 외국에서 보면 인도 같은 나라가 좀 이런 사고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유사한 거라면 어떤 체육관에서 입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동시에 몰려서 이런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뭐 뭔가 이게 어떤 행사장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계획된 행사죠. 이런 거는 크고 작은 것이 종종 좀 있었지만 예. 이번과 같이 어떤 무계획한 어떤 행사, 계획되지 있지 않는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런 참사를 겪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고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면은 행사장 같은 데서 뭐 문이 대체로 좁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많이 몰리고 몰려서 빨리 끼고 들어가고 밀리고. 싶어서 몰려서 이런 사고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참 허망하다는 거 이외에는 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뭐 이태원 골목길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니까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이태원 골목길이 또 좁은 곳들이 많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한몫을 한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광장 같이 넓고 광활하다라면 설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고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태원 지역이라는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경사가 좀 심하게 젖어 있죠.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이 넘어지면 네. 앞에서 이게 멈추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라는 얘기죠. 예. 예, 평지면 뭐 이렇게 주춤을 앉는다든지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되지만 이게 경사진 데서 앞 사람이 넘어지고 뒤에서 밀면 이건 정말 그 압사 사고가 나기에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가장
아주 그 최적화된 이런 조건,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평지보다 조금 더 경사가 있는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이번 훨씬 사고가 더 조금 더 컸던 사고가 거네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평지에서도 사실 압사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큰 있죠.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낫죠. 예. 뭐 그것을 계량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네. 예. 그럼 이런 이태원 골목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평지에서도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리막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가 밀리고 커졌죠. 밀리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예.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절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 뭐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도 역시 많은 인파가 모이고 이거와 유사한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철저히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계획된 행사라고 하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경우는 벌써 우리 그 소방에서 구조 구급대도 나가져 있고요. 나름대로 인원 통제도 하고 이래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시민들이 좀 개개인이 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시민들도 사실은 안전은 뭐 어떤 뭐 꼭 소방관만 해주고 정부에서만 해주고 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시민들도 의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뭐 우리 사망한 분들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할로윈 축제라고 그런 이 행사가 많은 그 인파들이 우리 청춘들이요 또 음주 상태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그 사고를 키우는 아무래도 음주 상태에서는 그 신체적인 어떤 그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사고를 키우는 것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고를 또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과 경찰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로 지원을 하고 네. 있고 병원에서도 지원 인력이 출동을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좁은 골목이고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그쪽까지 그렇습니다. 도달하는데도 예. 어려움이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10만 명 정도 내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좁은 도로에 그 많은 인원이 있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우리 구조구급대원, 소방대원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이래서 결국 또 화를 더 키우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저런 사고가 났으면 빨리 직접적인 어떤 의료 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빨리 귀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뭐 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영업을 지속했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들려오고 네.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고 계시지만 진짜 빈 틈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저희가 도로에서 가다 보면 뒤에 소방차가 사이렌 켜고 뒤에서 오고 있으면 자리를 터주곤 하잖아요. 비켜야죠. 이렇게 전문 인력이 오면 빠르게 앞에 전달을 해서 네. 공간을 내주고 빠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특별히 없습니다. 이미 저런 상황일 때는 좀 예.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정도의 없는 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하는 것을 사실은 사전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일단 저 정도의 어떤 고밀도로 군집이 됐을 때는 사실 뭐 전문가인 저라고 하지만 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또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피해가 국내에서 국내의 사례를 보면 예. 체육관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몇 년 전에 한번 있어서 사상자를 냈고요. 예. 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 인도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은 인파가 몰려서 나는 경우가
동남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요. 제일 빈번하는 뭐 나라를 국가를 보자면 인도 같은 나라가 제일 물론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지만 네. 대표적으로 빈발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거기에는 종교 행사와 관련돼서 여러 번 이거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뭐 심정지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 사망하신 분은 뭐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부상하신 분도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 중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 네, 이렇게 늘 보시는 가능성이 거네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럼 압사 상태에서 이렇게 좀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심정지도 중요한 사망 원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고요. 네.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눌리면 이 갈비뼈가 손상되는 환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것이 단순히 갈비뼈가 부러진 걸로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호흡과 관계되는 폐를 찔린다거나 이러해서 호흡이 곤란해서 사망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뭐 몇 프로씩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떤 많은 사망자를 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네, 결국 종합해보면 응급조치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자가 많이 네. 발생할 경우도 많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럼 응급조치 아까 교수님께서 뭐 쉽게 영상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구두로 어떻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일단은 있는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야 되고요. 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도 너무 압박을 가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30회 정도 했다가 좀 쉬고 다시 의식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 압박을 해야 되는 위치는 정확히 예, 어디가 요 될까요? 명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요 부분. 예. 일단 기도를 확보한 뒤에 그렇죠. 그다음 예. 눕혀놓고 예, 이런 자세로 해서 이 명치 부분을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그냥 팔을 완전히 예, 펴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하면 힘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수십 회를 반복해야 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암만 건장한 사람에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체중을 실어서 그 환자 위에서 이 부분을 압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온몸의 체중을 이 손에 실어서 그렇죠. 이 손으로 최대한 힘껏 그렇죠. 압박을 해서 예. 그러면 이게- 인공호흡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다가 이제 뭐 한 30회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시 이 환자의 상태를 좀 살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지 아닌지 요게 굉장히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인공호흡 할 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뭐랄까요? 이 구토하는 물질 같은 게 네. 혹시라도 기도나 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죠. 그게 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호흡을 어렵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강에 입안에 그런 어떤 이물질이 혹시 토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도 있을 거고 네. 좀 이렇게 아까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이제 복부가 그럴 혹시 수도 팽창할 수 있습니다. 예, 있다면 예. 그런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건가요? 뭐 참 그게 참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갈비뼈 가지고 사망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네. 그러나 혹시라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환자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그 상태에서 또 심폐소생술을 한다라는 것은 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그렇죠.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파가 몰린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또 많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그 상황을 좀 목격하셨습니다. 네네. 아마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옆에서 본 분들도 사실은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기르는 애완견이 죽어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정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 이런 그 변을 당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트라우마가 클 것이고요. 특히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 트라우마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이 사고가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교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도 미리 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거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배워두시는 거.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어떤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봐두시는 거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